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듣기는커녕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계약에서 유한책임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형 토지 신탁을 바탕으로 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분양대금 반환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즉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기도 어려운데 이기고 나서 과연 돈을 누가 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신탁사 입장에서는 유한책임 특약을 근거로 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혹은 책임을 지더라도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 어떤 유한책임 특약의 항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약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입주지연으로 인해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했을 때 신탁사가 그 분양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판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신탁사가 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어떻게 배척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한 여러 가지 항변 중에서 유한책임 특약의 항변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즉 신탁사는 분양계약에 따라서 부담하는 모든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설령 책임을 지더라도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 취지의 조항인데요. 이것을 이제 유한책임 특약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신탁사 입장에서는 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시행사가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설령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해도 내 고유재산이 아니고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이런 어떤 항변인 거죠. 근데 이런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이겼다고 해도 이긴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신탁재산이 없으면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유한책임 특약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한책임 특약이 유효하다고 봐야 될까요? 최근에 제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는 분양계약이 해제된다고도 인정하면서 유한책임 특약의 효력이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주문에 어떤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이 없이 신탁사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이긴 케이스도 있지만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신탁사의 항변을 받아들인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약간 하급심에서 좀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겼던 케이스처럼 유한책임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논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신탁법상 유한책임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신탁법을 보면은 유한책임 신탁제도가 이미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법은 2011년에 유한책임 신탁제도를 마련했는데, 신탁사들이 이렇게 유한책임 신탁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유한책임 특약을 하는 것은 유한책임 특약의 어떤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제도에 따르면 유한책임 신탁은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칭에 반드시 유한책임 신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회계서류 작성 의무 등이 또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탁자,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한책임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좀 귀찮죠. 왜냐면은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유한책임 신탁이다, 이런 거를 충분히 알려야 된다는 이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표시하고 등기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유한책임 신탁은 이런 어떤 신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한책임 신탁 제도가 부과하는 의무들은 회피하면서 그 효과에서 유리한 부분만 이제 취하려는 그런 유한책임 신탁 제도를 좀 회피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유한책임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면 유한책임 신탁의 어떤 의무는 다하지 않고 효과만을 누리기 때문에 유한책임 신탁 제도를 아무도 활용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책임 신탁 제도를 마련한 입법자의 어떤 의사에 반한다, 이렇기 때문에 유한책임 특약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한책임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많이 없어요. 그러는데 유한책임 특약의 효력까지 인정을 해버리면은 이 제도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이 제도를 마련한 어떤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신탁법을 2006년에 개정하면서 유한책임 특약과 유사한 조항을, 그런 특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탁법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한책임 신탁제도를 만들면서 그런 유한책임 특약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조항을 아예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입법자는 유한책임 특약을 활용하지 말고 어떤 그 효과를 누리려면은 유한책임 신탁제도를 해라.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는 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입법자의 의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신탁사들이 유한책임 신탁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한책임 특약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관법상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의 수분양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됩니다. 그럼 약관에 해당이 되면은 약관법상 설명 의무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의무들을 이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효력이 없는 건데 책임 한정 특약,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유한 책임 특약은 사실 고객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죠. 왜냐면은 수분양자 입장에서 신탁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신탁사가 아니라 시행사에게 물을 수 있는지는 굉장히 어떤 본인의 어떤 경제적 이익에 직결되는 굉장히 어떤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또 사업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보면은 이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체결할 때 분양대행사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그 매도인 측 직원들이 이런 책임한정 특약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보더라도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매우 작은 글씨로 맨 끝에 그냥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분양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유한책임 특약을 우리가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광고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듣기는커녕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뭐 책임안전 특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유한책임 특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알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약관법상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승소 사례에 더해서 다른 판례들을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약관법상 설명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책임한정 특약이 무효다. 이렇게 보는 판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들의 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글씨가 매우 동일하고 작게 다른 조항들과 차별됨이 없이 그냥 매우 작은 글씨로 똑같이 표시가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분양계약을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팜플렛이나 어떤 광고 홍보물이나 그 다음에 뭐 구조물을 보더라도 유한책임 특약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신탁사가 매도인 측이 약관법상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조항이 무효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의 이유에서 봤을 때 이 관리형 토지 신탁을 바탕으로 한 분양계약에서 신탁사가 유한책임 특약에 항변을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 보더라도 유한책임 특약의 어떤 항변을 인정하면 수분양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나아가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신탁사를 분양계약의 매도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분양계약서를 보더라도 매도인은 시행사가 아니고 신탁사거든요. 왜냐면은 매매대금도 신탁사 계좌로 넣고 그 다음에 어떤 매매계약서에 따르는 권리 의무도 다 주체가 신탁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계약이 해제됐을 때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수분양자에게 매우 어떤 불합리한 그리고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수분양자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유한책임 특약의 항변은 효력이 없고 또 유한책임 특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 항변은 배척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하급심 판례 중에서도 신탁사의 그런 항변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